이제 3장 1절의 힘하고 모멘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장까지 배웠던 것은 질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질점에 대한 것은 이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일단 점이라는 게 크기는 없고 위치만 존재하는 거니까는 질점은 점이죠. 점인데 머티리얼 포인트, 머티리얼 파티클 해가지고 이 매스 m 하나로만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스 m이라는 게 어떤 크기를 가지지 않고 이 점 하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자체는 가능을 하지만은 이게 돌아갔다고 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점을 했었는데 그거를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강체에 대해서 할 겁니다. 강체를 영어로는 리지드 바디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의 상대적인 이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있으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있다고 해도 요 길이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크기와 모양은 항상 일정한 거고요. 그 대신 옆으로 또 움직일 수 있지만은 회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분해야 될 게 디포머블 바디라고 해서 변형을 하는 거는 고체역학에서 배우는데요. 그때는 가속도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캔틸레버 빔이라고 하는데 웹팔버 빔 이런 데서 힘을 가하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변형이 일어날 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변형을 계산을 하는 게 고체 재료역학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정역학에서는 이런 것은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가 않고 강체인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병진운동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인데 이거는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으로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력은 굉장히 적고요. 힘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앞으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스케이트 타고 있는 친구 중에 친구를 발 쪽에서 이렇게 다리 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앞으로 간과 동시에 이렇게 뒤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진 운동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는 회전 운동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할 건데요. 회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지 힘 플러스 모멘트라는 것을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모멘트. 요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전달성의 원리라는 건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약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달성의 원리하고 미끄럼 벡터인데 여기에 트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교과서 85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트럭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당기면은 이게 요걸 힘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다음에 트럭 자체의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중력이 오고 요 각각 타이어 하나하나마다 받쳐주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프리파디 오브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힘 F가 앞에서 당기지만 이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민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힘으로. 그래도 이 역학기하고 이 역학하고 두 개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힘이 이 방향으로 쭉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밀어도
앞에서 잡아당기는 거나 뒤에서 미는 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동일하니까는 힘은 이렇게 뒤에서 미는 걸로 표시를 해도 되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고 해서 슬라이딩 벡터이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동일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가령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동일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게 같습니다. 가면은 이 슬라이딩 한다고 해서 이거를 슬라이딩해서 여기까지 들고 오면은 힘이 동일하니까는 서로 없어지면은 아무 힘을 작용하지 않은 것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압축입니다. 압축을 하면 이것도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서로 힘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힘 작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하고 결론적으로 이 힘하고 이 여기하고 동일하냐 그러면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힘장 텐션을 받고 있고 요거는 압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역학에서는 이게 천천히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천천히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두 개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역학, 재료 역학에서는 슬라이딩 벡터가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력, 내력을 이야기할 건데요. 외력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 어떤 강체나 질점에 외부에서 어떤 힘을 작용하는 거고, 내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게 있을 때 힘을 잡아당기면은 요 내부에서 요거를 반으로 잘라봤을 때 요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가를 보는 게 내력이고요. 요게 고체역학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내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4장, 5장에서 외력을 많이 다루고요. 이게 6장, 7장에서 다루는데 원래는 고체역학에서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만 언급할 거고요. 주로 외력에 대해서 할 겁니다. 교과서 87페이지부터 나오는 벡터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벡터곱이라는 게 일단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이게 회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벡터의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의인데요. 보면은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이런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위쪽으로 엄지손가락이 올라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새로운 벡터를 하나를 정의하는데 벡터 정의하는 양은 A하고 B하고 그 사이의 시타라는 각도 만큼의 벡터 크기를 가지고 방향은 A하고 B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벡터를 정의하는 것을 벡터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는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B 크로스 A를 하면은 B에서 이렇게 B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세타로. 그러면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벡터곱입니다. 따라서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거든요. 방향이 반대라서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A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방향이 크기죠. 이게 벡터 곱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A하고 B 사이에 A 크로스 B는 A하고 B의 각각의 크기를 곱한 거에다가 사인 코사의 각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값은 A하고 B를 이루는 평형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면적이 되는 거고 그거를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벡터 프로덕트는 조금 전에 했듯이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이 기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브 배분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렇게 곱하면은 합쳐가지고 한 거는 각각을 한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한번 바뀌잖아요. 이거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가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벡터곱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에 유용한 것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유용한 것들인데요. 그럼 우리가 x, y, z가 있을 때 요 단위 벡터가 x의 단위 벡터를 i라고 그러고요. y의 단위 벡터를 j, z의 단위 벡터를 k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극세를 표현한 거는 단위 벡터라고 일부러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j, k 그랬을 때 가령 그러면은 i 크로스 i는 얼마입니까? 제로죠. 동일한 방향이니까는 i 크기 사인 그 사이각인데 사이각이 0이니까는 0입니다. 그러면은 i 크로스 j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i에서 j 방향으로 돌리면은 k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k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j에서 k를 하면은 여기서 j에서 k를 이렇게 돌리면 i 방향이 나옵니다. 여기 i j에서 k 하면 이렇게 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k 크로스 i k가 어디냐면은 k에서 i를 하면은 j가 나옵니다. 이게 7 k에서 i를 하면은 j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표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i j k로 하면은 i j k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다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i 크로스 j는 k, j 크로스 k는 i, k 크로스 i는 j.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됩니다. 방향이 반대거든요. 해보시면 알 건데요. 그 다음에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때는 ijk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요. ijk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오고 jk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ijk 이렇게 딱 밑에다가 적어 놓고 계산을 하면은 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계산하는 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가령 벡터가 여기에 P라는 벡터가 있고 Q라는 거에 벡터가 있는데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요 각각의 성분은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항들이 나옵니다. 이런 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고치면 요게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고 i 요거를 없애고 요 부분만 남잖아요. py, pz, qy, qz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는 마이너스 j에다가 마이너스 j에다가 이 부분이 없어지면 남는 것 px, pz, qx, qz 더하기 k만 남고 이제는 k만 나오면은 이게 없어지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대로고요.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px, py, qx, qz가 됩니다. 요 세 개의 매트릭스를 다시 하면 i에 이렇게 형태가 되니까 py, qz, 마이너스 pz, qy 요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j에다가 px, qz, 마이너스 pz, qx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하고 동일합니다. px, qz 여기가 y네요. y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는 어떤 벡터 성분 만약에 1,0의 방향에 벡터가 있고 여기다가 1,1의 벡터가 있는데 그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고 ijk를 적고 110, 111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는 요 형태로 이 형태로 놓고 계산한다라는 것을 요 형태를 놓고 계산한다라는 것을 외워두면은 계산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모멘트가 여기가 교과서 페이지 90페이지인데요. 일단은 모멘트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온 그림입니다. 여기에 스패너가 있고요. 여기에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는데 이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만약 이거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스패너를 고정시키고 힘을 가하면은 이게 돌리잖아요. 돌릴 때에 돌아가게 하는 힘. 그러니까 모멘트라는 거는 돌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 힘, 여기에 힘에다가 요까지의 거리에 비례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 120N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0.3이면 모멘트는 120 곱하기 0.3 하면 36Nm가 됩니다. 단위가 힘의 단위에다가 거리의 단위가 모멘트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 힘은 여기에 지금 직각인 상태에서 힘이 왔습니다. 직각인 상태에서 힘이 왔는데 만약에 직각이 아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힘이 이 방향으로 왔다고 하면은 이 힘은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하고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수평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돌아가는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 모멘트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힘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힘의 수직 방향의 성분만 가지고 이거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120N으로 줬지만 각도가 115도라고 하면은 이 115도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간 힘하고 여기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간 거하고 두 개의 힘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이 수직 방향으로의 힘은 120 곱하기 이 실제로 115 빼기 90을 하면은 25도잖아요. 이게 사인 25도 곱하기 여기서의 거리 0.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사인 115도하고 동일합니다. 즉, 요 사이의 각을 엮기만 하면은 이게 직각으로 이 성분, 직각인 성분만을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2.63 뉴턴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이 위에서 계산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힘이 모멘트가 조금밖에 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스듬하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이 파리 길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에서 수직 성분의 길이는 조금만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모멘트를 계산을 할 건데요. 모멘트라는 것은 모멘트는 식으로 정식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힘이고요. 여기에 파리 길이에 해당되는 벡터인데요. 일단은 수식으로 그냥 벡터로 생각 안 하면은 F하고 파리 길이인데 여기 서로가 직각일 때입니다. 여기 직각인 성분만 해당되는 힘을 가하고 거기다 파리 길이를 곱했을 때 생기는 게 모멘트다. 하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모멘트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의 90페이지 90과 페이지 91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모멘트의 공식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멘트는 어떤 O점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모멘트는 이 R,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힘이 A 포인트에서 작용을 하면은 위치 벡터 R에다가 플러스 힘의 방향, 힘을 이렇게 곱한 게 모멘트다라는 것을 외워줘야 됩니다. 반드시 위치 벡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힘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파리 길이를 했었잖아요. 파리 길이를 보면은 앞에서 그 스패너 이렇게 했었죠. 스패너가 있을 때 힘을 가하면은 여기에 파리 길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R과 여기 R과 F 사이의 각도가 세타인데 이 세타를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세타인 거잖아요. 세타면은 R에 여기에 R에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 파리 길이에 해당되는 파리 길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B 하면은 M은 F에다가 파리 길이 그러니까 요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이 작용하는 것에 요 원점 O를 중심으로 해서의 파리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요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단지 크기만 있지만은 요거는 벡터니까는 크기하고 방향까지 표시가 된 거죠.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R 크로스 F니까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윗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암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겁니다. 두 번째 암기해야 두 번째 그냥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게 알아둬야 되는 게 가령 우리가 모멘트는 R 크로스 F라고 했는데 이 F가 힘 한 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F1, F2, F3, F4가 되었을 경우에 F1 플러스 F2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벡터의 합력을 구해 가지고 하나로 표시해서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작용되는 모든 힘의 합력을 구해 가지고 벡터 합력을 구해 가지고 하나만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모멘트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